1, 2, 3. 민구 Et moi c'est Mengu. 프랑스어 수다. 입니다. Aujourd'hui c'est le jour 19. 재미난 프랑스 이야기가 가득한 프랑스어 학습 채널 민구맹구 프랑스어 수다의 저는 밍밍. Moi c'est Romain. 네, 오늘 근데 잠깐만요. 네. 밍밍 계속이라고 하는데 밍밍 이름이 아닌데. 이제 별명인데. 아, 그쵸. 저 닉네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 나 로만 진짜 이름인데. 네, 근데요? 그래서 왜? 불공평 같은데. 그러면 다른 닉네임 원하는 거 있어요? 아니 맹구 딱 좋은데 뭐. 아니 뭐 그럼 됐지 뭐. 아, 저는 밍밍이란 이름을 더 쓰고 싶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광고하는 거구나. 아니, 광고인가? 제가 음악 만들 때 항상 밍밍으로 하거든요. 아, 제 그 본명 안 쓰고. 밍밍튜브 유튜브 채널 네네. 그거지. 아, 그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닉네임을 많이 씁니다. 그럼 뭐 개인 채널 광고하니까 인스타그램 한마디 하세요? 아, 저희 그 민구맹구 프랑스어 수다의 인스타그램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네, 알아요. 근데 저희 지금 2주째? 1주, 2주 정도? 새로운 팔로워가 한 명도 없었어요. 뭐 하세요? 빨리 네. 구독해주세요. 네, 그래서 많은 썰렁해요, 분들 우리. 구독 많이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해주십시오. 네, FRANCAIS 그 다음에 디헤디바 C'est bien. 네, 너프. 그러니까 디헤디바는 아랫 밑줄이죠.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너프는 숫자 9. 그게 계정이고 민구맹구 검색하시면 금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업로드를 한 일주일에 3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구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거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좀 더 재미난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비주얼하게 있으니까 보여드립니다. 네, 비주얼 아주 생생하게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어쨌든 정보를 좀 많이 드리려고 저도 나름대로 리서치도 많이 하고 호명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바쁜데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재밌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코멘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놀자. 네. Bon, le dicton du jour du 1er juin. 그 1er juin에는 사실 딕톤 몇 개 있어요. 왜냐면 그날은 Saint Justin도 있고 Saint Fortuné도 있고 Saint Révérien 도 있어요. 뭔가 정리가 되게 안 된 모양이네요. 어차피 이거는 공식적인 그 뭐지 딕톤 아닌데 딕톤 공식적인 아니에요. 그 위치마다 다 달라요. 공식적인 어차피. 게 아니다. 뭐. 그래서 예쁜 걸로 선택했어요. À la Saint-Justin, soleil de juin, nuit de grand matin. Saint-Justin 날에. 그 성인이 날에는 주스당. Voilà. Bonne fête, Justin. Donc à la Saint-Justin, soleil de juin. soleil de juin. 6월의 태양이. Nuit de grand matin. Nuit 그냥 밝다. 햇빛이 난다. 밝게 비춘다. 비친다. De grand matin. Le matin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햇빛이 난다. grand matin 그냥 되게 좋은 아침이다. grand matin. 커다란 아침. Voilà. 그래서 결국은 그냥 6월 1일 해가 되게 밝게 나온다. 아, 6월 1일. 진짜 요즘에 왜냐면 여름이니까? 여름달이니까. 뭐 한국이랑 비슷했나 보네요. 그때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건 일주일 전인데 지금도 햇빛이 장난 아니에요. 아, 좀 덥다. 나 티셔츠 다 벗고 녹음하고 있어요. TMI. 아무튼 오늘의 딕동. À la Saint-Justin, soleil de juin, nuit de grand matin. Soleil de juin à la nuit de grand matin. de grand matin. 마땅이랑 juang이랑 약간 뭐 juin 뭐야? 아, juin. juin matin. 약간은 라임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Justin도 같이 하는 거죠. Justin. Saint-Justin, juin matin. juin
마땅. 근데 이게 잘 안 느껴졌어요. 이거는 저번 주에 그거가 좀 더 라임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심각한 내용은 아니라서 좋네요. 뭐 대부분 심각하지 않아요. 네. Voilà. Donc, on va passer aux nouvelles rapides. Les nouvelles rapides. 네, 오늘의 뉴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슬픈 거 하나 있고 그리고 그냥 웃긴 거 하나 있어요. 막 웃기지 않은데 뭐 아무튼 특별한 뉴스가 있어요. 뭐부터 할까요? 슬픈 뉴스 한번 들려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달 5월 16일에 샌느강에서 그 어딘지 온플레어와 르하브르 사이에서 그거 완전 바다 그 강이랑 바다 만나는 곳에 거기에 범고래 한 마리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자주 생기는 일 아니죠. 근데 그 고래가 방향 감각이 잃어버린 것 같고 샌강을 그냥 바다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 샌강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좀 걱정했어요. 그래서 12일 뒤에 58일 5월 28일? 맞아요. 뭐 과학자랑 뭐 119 같은 그 사람들이랑 배 타고 범고래를 그 다시 바다로 보내려고 뭐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하루 동안 이렇게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 소리를 이렇게 고래 소리 다 녹음하고 다시 이렇게 뭐지 스피커로 이렇게 뭐 모르겠어 물속에 하는 스피커 이렇게 뭐 초음파 같은 게 발생이 되죠. 뭐 고래를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하죠. 그렇게 플레이하고 대부분 고래를 무조건 그 반사돼요. 근데 그 고래는 반사 안 됐고 뭐 도망가고 가까이 지고 뭐 멀리 가고 아무튼 뭔가 뇌가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피부에 괴양 맞아요? 괴양? 네, 괴양. 괴양. 피부에 괴양이 꽤 많고 그리고 괴로운 소리 계속 내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사진 보고 뭐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가까이서 그런 거 나왔어요. Mucormycosis. 그거 사실 죄송합니다. 좀 한국말로 번역을 못 찾았어요. 그 병 이름이. 그 병이 뭐냐면 뇌피의 피부 그 공격하는 그 죽음을 초래하는 그 곰팡이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그런 곧 죽을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다고? 그 고래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냥 죽여야 될 거예요. 뭐 안락사 시키는 뭐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Monsieur Mauger 일단 고래를 가까이서 봤던 사람 중인 한 명인데 그 피부에 너무 많은 괴형이 있어서 범고래 아니라 범고래 귀신 같았어요. 근데 귀신 뭐지 한국 사람 아는 귀신이 아니고 서양 그 하얀 약간 투명한 그 귀신 같은 유령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가 귀신 같다 이렇게 말하면 너가 무섭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 너 어디 아프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막 창백하고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뭐 영혼이 없어 보이는 뭔가 정신이 나가 보이는 그런 건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것도 안 끝났는데 동정을 믿을 수 없는 만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 부분 그냥 더러지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결국은 119 같은 사람들이 뭐 동물병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뭐 모이고 뭐 준비하고 주말에 이렇게 준비했고 월요일 뭐 오후나 뭐 낮에 이렇게 고래 만나고 잡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안락사 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틀 전에 그 월요일 31일 그냥 어떤 노르웨이 그 컨테이너 배 그 샌느강 올라가면서 그냥 시체를 발견했어요. 이 사체를 발견한 거죠. 하여튼 죽었던 그 고래의 몸 이렇게 발견했고 그냥 더 있었고 배 위로 있었고 하여튼 안 좋았어.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 사망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인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뭐 한강이 아니라 그 샌강 강변으로 이렇게 당겨서 갖고 왔죠. 사체를. 갖고 왔고 네.
이제는 그냥 부검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검을 해서 뭐 왜 어떻게 죽였는지, 뭐 어디서 와선 그런 걸 파악을 고래 해보려고 뭐 이렇게 하네요. 알 수 있겠죠. 그 지금은 우리는 어제 화요일 31일 그 녹음 시간이에요. 그 일단 오늘은 뉴스는 그냥 사망 네. 그 단계예요. 그냥 안타까운 뉴스네요. 그렇죠. 부검은 아직 못했고 뭐 되게 무거우니까 되게 큰 트럭은 필요하겠죠. 뭐 그렇게 쉬운 일이 그쵸. 아니니까 일단은 뭐 아직 생각에 있대요. 아이고. 너무 불쌍한 고래인데 뭐 일단 그렇죠. 아프니까 제 생각에는 또 아프니까 바다에서 이쪽으로 왔겠죠 아마 좀 그렇죠, 뭔가 그렇죠.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뇌가 잘 안 되고 그 알아보니까 그 병이 이름 뭐였지? 무코르마이코시스 그 병이 약간 그 뭐지 면역력이 약한 그 동물 인간 어떤 그런 동물이나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아마 네. 그 고래는 무슨 이미 일이 있었죠. 면역력이 참 사람한테나 동물한테나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 다 동물이죠. 뭐. 근데 식물도 그래요. 아 그렇죠. 우리 살고 있는 거는 다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뭐 좀 슬픈 뉴스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슬픈 걸로 끝내지 말고 약간 이상한 걸로 이동합시다. 이상한 걸로. 뭐 기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뭐 기쁘게 볼 수 있지만 아니 기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좀 이상한 거죠. 3일 전에 그 일요일 29일 5월 29일 그 혹시 모르니까 몇 년 후에 듣고 있으시면 2022년입니다. 36살 그 휠체어 타는 젊은 남자가 그 루브르 박물관 아시죠? 네. 그 거기에 제일 유명한 그림 뭐죠? 모나리자. 그렇죠. 그래서 그 모나리자 이렇게 보러 가는 거고, 되게 가까이 가고, 갑자기 휠체어에서 이렇게 쓰고, 일어서서? 일어나고. 그 휠체어는 왜 타고 왔대요? 장애인이 아닌 거죠?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그래서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갖고 갔던 숨겼던, 뭐 미니 케이크 같은 거, 뭐 아무튼 뭐 크림이 있는 거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무슨 케이크 같은 거 가져와서 던졌어요, 모나리자로. 그리고 모나리자 그 유리 뒤에 있잖아요. 그 보관 케이싱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꽉 하고 그 남은 크림이 있는 걸로 그냥 얼룩을 만들었어요. 그 유리에. 그리고 물론 뭐 안전팀이 그 세큐리티 이렇게 왔고 그냥 나가서 뭐 이렇게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나가기 전에 그 방에서 나가기 전에 큰 소리로 뭐 누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그 영상을 찍고 이렇게 업로드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pensez à la terre. Il y a des gens qui sont en train de détruire la terre. Pensez-y. Tous les artistes, pensez à la terre. C'est pour ça que j'ai fait ça. Pensez à la terre, à la planète. 죄송합니다. Pensez à la planète. 지구를 생각하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구를 그 파괴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티스트들도 여러분 지구를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지구를 생각하세요. 미친 사람 아닌가요? 이게 환경과 지구와 무슨 상관이죠 이게? 그거 상관없는 건데 뭐 그냥 프랑스 말로 il voulait sa minute de célébrité, sa minute de 그냥 1초라도 그냥 관심 유명하고 받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럴 수 있고 뭐 그거 일단은 지금 경찰 잡았고 경찰청에 있고 뭐 조사하겠지. 조사하겠지. 근데 일단은 그거 번역해야 되는데 그거 어려운 말인데 번역하려고 그거 어떤 걸로 이렇게 조사하는 건지 그 프랑스 말로 tentative de dégradation d'un bien culturel. 컬처럴 뭔가 문화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네요. 문화 네. 자산 훼손 시도로 그 벌금이 그냥 부과되고 있어요. 부과될 거예요. 네, 당연하죠. 벌금 내야지. 반사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네. 몰라요. 나도 의심이 없는데 뭐 일단은 나는 반사 아니니까 막 일단 그렇게 해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은 일요일 했는데 우리 화요일인데 아직 조사 중인데 어떻게 될 건지 모르고.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 그 사람은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관심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페인팅은 그 그림을 그냥 문제 없다는 거 그거 제일 중요한 문제 거죠. 없겠죠. 근데 유리박스 문제 하나도 없고 그냥 유리를 그냥 닦았고 그런 끝이다. 그런 끝이다. 잘 보호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사실은 지금 알아보니까 2005년부터만 케이스를 만들었어. 아 진짜요? 그 전에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면 그대로 있었던 건가요? 네. 그 종이. 네. 몇 명은 어디 가서 일본 가서 어떤 일본 사람이 그 빨강색 페인트를 이렇게 팍 던졌고 그리고 아주 옛날에 1970년에 그 75 아무튼 그때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조그만 돌 이렇게 던졌고 그래서 모나리자 발꿈치에 구멍이 생겼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어. 역사에 뭐 항상 무슨 그런 일이 있고 최근한데 그 케이스 유리 케이스 만든 다음에 그 중국 사람이었나 뭐 어디 사람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찻잔 그 던졌대. 유리 케이스에. 모나리자가 미움을 많이 받네요. 아 장난 아니야. 모나리자 그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뭐 싫어하는지 그냥 사용하는지 이 젊은 남자처럼 사용하는지 모르죠. 네. 아무튼 뭐 그럼 옛날에도 누가 훔쳤어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이탈리아 사람이었나 뭐 아무튼 또 훔치고 뭐 다시 찾았고 뭐 이렇게 훔치는 건 돈 벌려고 훔쳤겠죠. 뭐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 모나리자는 뭐 좀 문제의 역사가 있긴 있죠. 많죠. 네, 그만큼 뭐 유명한 그림이라서 또 그렇겠죠. 뭐 그렇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누벨 하피드 뭐 슬픈 누벨 하피드 이상한 누벨 하피드 둘 다 네. 섞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레누벨 하피드 세 피니. voilà. 아무튼 그래서 aujourd'hui les nouvelles rapides c'est fini. Nouvelle rapide c'est fini. L'anniversaire du jour. Voilà. 끝났어. Voilà. 오늘은 사실 태어나는 사람 오늘 태어나는 사람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안 하는 거고 오늘 6월 1일이죠. 6월 1일 기준. 그래서 죽는 사람 6월 1일에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 선택을 왜 그러냐면 네. 왜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태어나는 사람 뭐 몇 명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날 오늘 죽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 오늘 돌아가신 분은 되게 중요한 사람 한 명 있었으니까 패스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냐면 절대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절대 못 들었던 사람일 거예요. 아니베르세르는 아니네요. C'est l'anniversaire de sa mort. 그것도 아니베르세르라고 하나요? 네. Anniversaire de la mort de 별로 좋은 날이 아니니까 그게 안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기념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Donc c'est l'anniversaire de la mort de Michel Serres. 미셸 세르. Voilà. 아세요? 저도 이거 기획하고 나서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근데 문과거든요. 제가 뭐 철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웬만한 철학자들 이름은 아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 사람을 처음 봤고 뭐 책도 하나도 읽은 게 없고 책 제목도 하나도 아는 게 없었고요. 근데 아주 훌륭한 분인 것 같았어요. 나름 아주 짧게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말해야죠. 책 먼저 어떤 책 썼는지. 네네네. 일단 뭐 프랑스 철학자 있긴 한데 근데 자기가 철학자 아니라고 계속 말한 거예요. 왜냐면 클래식 쪽으로 철학자 대부분 책들이 다 똑같아잖아요. 되게 복잡한 단어만 쓰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사실 저도 뭐 미셸 세르 아는 이름이었는데 뭐 책 읽지 않았고 어떤 생각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도 오늘 설명해 주려고 공부했어요.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주의사항 해야 돼. 왜냐면 다 어려운 단어만 막 그렇게 다 어려운 뭐 컨셉이니까 말한 거는 다 적었어요. 오늘은. 근데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뭐 이게 뭐 철학 팟캐스트도 아니고 하니까. 뭐 그렇죠. 그래도 단어들이 다 어렵죠. 이런 분위기구나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oilà. 네.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합시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해한 것만 그 레벨에서만 그래서 별로 말할 거 없었어요. 일단 쉬운 걸로 기본 걸로 합시다. 네. Il est né le 1er septembre 1930. Le 1er septembre. 언제예요? septembre? 9월이죠. Voilà. 1930. 1930. 1930년. Voilà. 비교적 최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il est mort le 1er juin. Le 1er 오늘? juin. 2019. 2019.
바로 코로나 전에. Il est né à Agen. 아장? voilà, Agen. 어디예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 유명한 곳을 아잔은 les pruneaux d'Agen. voilà, les pruneaux 그 매실 같은 과일인데 뭐 영어로 하는 사람들이 plum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두? 만약에 뭐 자두 매실 비슷한 뭐 가족인데 그거는 말리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홍시처럼. 홍시 너무 달지만 이거는 많이 달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 변비 심한 사람한테 좋아요. 좋아요? 하루에 한두 개, 뭐, 몇 개 이렇게 먹으면 똥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아잔 그 과일, 말린 과일 때문에 유명하고, et il est mort à Vincennes. Vincennes, 그 파리 주변에 있는 파리 옆에 있는 도시인데, 그 역사에 되게 길어요, 거기는. 아무튼 뭐, 거기에 죽었어요. 1968년에 철학의 박사 됐어요. 그분의 직업부터 먼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업. 교수? 교수 아니면은 철학자 어떻게 얘기하나요? 프랑스어로? 일레. 선택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철학자는 일단 철학, 필로소피. 필로소피 똑같아요 영어랑? 그 똑같아요. 뭐 스펠링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철학자, 필로소피. 포토그래프랑 똑같네요. 포토그래피, oui. 필로소피. philosophe. Voilà, c'est ça. 일단 교수, professeur. 그때는 일단 68년에 거기 철학 박사 이렇게 됐고 그 전에 다른 거 배웠고 막 왔다 갔다 하기는 공부한 게 많아요. 공학도 하고 공학도였고 뭐 수학으로도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과학적으로도 꽤 많이 배웠고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많이 가르쳤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철학자잖아요. 그 미셸 푸코. 한국에도 유명하잖아요. 미셸 푸코는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뭐 가르친 적이 있고 그리고 스탠포드 미국에 있잖아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거의 30년 동안 가르쳤어요. 프랑스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카데미 프랑세즈 아시죠? 1990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들어갔어요. 그 투표 받고 그거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위원 같은 건가? 그 사람들이 한 명이 죽었어. 그래서 빈 좌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이 좌석에 누가 앉을까 이렇게 추천하고 그다음에 투표하고 이긴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직원인 거예요? 아니면 무슨 그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뭐 연구를 하는 사람인 건지. 솔직히 말하기 아카데미 프랑세즈 뭐 필요 없어. 네. 옛날에 만들었던 그 루이 XIV 만들었을 때 그 리쇼류가 만드는 거죠. 리쇼류 만들었을 때 그냥 그때는 프랑스어 없었어요. 그 파리 프랑스어 있었고 뭐 못한 프랑스어 있었고 뭐 언어 되게 다양했어요. 그 프랑스에. 그래서 어디 이동하면은 이해 못하는 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 영국 보니까 영국에 영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거 프랑스가 이렇게 힘이 세려면 다 프랑스어 이렇게 이해해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 프랑세즈 맨 첫 번째 목표는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어만 만들게. 그래서 그 언어, 법, 문법, 룰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배워야 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게. 맞아요. 약간 그 스탠다드 랭귀지를 인 프랑스어를. 맞아요. 그 옛날 중국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어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아요. 표준어 체계를 수립을 했고 그렇게 원래 그 목표였어요. 그 자리에 앉는 게 되게 뭔가 명예인가 보네요. 그럼 되게 중요한 되게 인정을 받는 자리인가 대부분 보네요. 대부분 중요한 사람들만 가요. 그 책 뭐 작가들, 철학자들, 군인 되게 높은 군인도 몇 명 있긴 있고, 아무튼 독특한 사람들 가요. 독특한 사람들 가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투표를 그 해갖고? 사람들이 추천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투표 받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이번 주에 한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 그래서 거기에 앉는 사람들이 les immortels. les immortels? les immortels. les immortels. immortel. No. immo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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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두 개 있어요. immortel.
immortel. 그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les immortels. 영원히 그냥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프랑스어 계속 뭐 법을 이렇게 지키는 그 뭐지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이름이 역사에 무조건 서 있으니까 les immortels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솔직히 지금은 그냥 프랑스의 그냥 흥미로운 그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관심 있으시면 그 민구의 그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보세요. 나올 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저희 방송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면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특별한 에피소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려면 거기 거의 프랑스에밖에 없는 거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아무튼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니까 뭐 앉아 있지. 아무튼 자기 인생의 책은 뭐 70권 이상 썼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한국에 번역된 게 진짜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되게 조금 번역됐어요. 그 중에서도 혼자 쓴 게 아니라 막 여러 명이 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섞여 있고 그래서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럼 프랑스어 빨리 배우세요. 특히 이런 책 읽으려면 잘 배워야 돼. 한글로 써 있는 것도 힘든데. 그 모든 책이 철학 관련되는 거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딴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썼던 책은 Hergé mon ami. Hergé 딴딴 만드는 사람이에요. mon ami 내 친구. 그리고 바다 되게 좋아해요. Jean Le Cam처럼. 그 세일링 세일링 아니어도 되고 아무튼 바다를 배 타는 거 이렇게 엄청 좋아해요. 그 군인 했을 때 그 바다 군인이었어요. 해군을 했고 그리고 책에 바다 자주 나와요. 인터뷰 들어보니까 하나는 바다에는 거짓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배에 몇 명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헌까지 못 가잖아. 진실할 수밖에 없다. 누가 거짓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의심이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의심이 되면 다른 사람도 의심해야 되지 않아. 그럼 결국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옆에. 근데 우리 도시에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 만나면 되잖아. 그럴 수가 없다. 그렇죠. 바다에 있는 거지. 우리는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맞아요. 바다에는 거짓말 할 수가 없다. 우리도 그런 표현 하거든요. 한국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배신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프랑스 말로 on est dans le même bateau. on est dans le même bateau. 그런 말이 있구나. 우리 똑같은 비슷하네요. 길로 가고 있어.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용서해 주세요. 오케이. 이 사람은 뭐 물론 오래 살았으니까 뭐 생각이 깊었고 다양했으니까 일단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게 설명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해볼 겁니다. 한평생에 미셸 세어는 정밀과학과 사회학과 그 연결을 찾았어요. 평생 동안 했던 일이 정밀과학과 사회학의 연결 짓는 거요?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의견에 신화 없으면 과학도 없어요. 그래서 인식론은 그 비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식론을 비판을 많이 했대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는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뭐 한국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프랑스에 나도 인식론 안 배웠으니까 지금 가르치는 인식론은 뭐 다를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좀 더 클래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었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거 무슨 뜻이냐면 과학이 생각해보세요. 과학이 그냥 과학자들이 자기 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시험하고 사회를 상관없고 종교를 상관없고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과학은 그냥 어차피 과학이 자기 길로 간다. 진실이니까 뭐가 주변에 있는 게 상관없어. 진실만 이렇게 발견하면 돼. 뭐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학은 그쵸. 과학이고 그게 그쵸. 자유로운 영역이고 그 독립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는 아니다. 미셸 세르는 사실은 사회적 제약을 안에 있어요. 사회적 제약의 안에 과학이 있다. 과학이 있다. 특히 정치 아니면 경제 아니면 군대의 제약. 그 안에 있다. 같은 시대의 예술,
같은 시대 예술 발전과 정시의 결정 뭐 했던 거는 그 시대 그 과학을 그 달려 있다. 그 시대 과학이 그 시대 정치에 달려 있다. 뭐 그런 그 시대상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독립된 그 운영뿐만이 아니고 그 역사에 독립된 발견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어요. 아우르고 있다. 잘 온 단어, 새로운 단어 있다. 아우르고 있어요. 네, 뭐 그냥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쉽게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한의원 생각해 보세요. 개인 의견은 과학인지 아닌지 그거 빼고 일단은 한국에는 원래 중국에도 뭐 일본에서도 그거 과학이었다. 뭐가 아플 때 그 사람 보러 가는 거지. 근데 왜 이거 그 과학인지 인정하는 건지. 그때는 뭐 기 얘기해야 되는 거고 뭐, 그 기를 다 얘기하면 뭐 신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서양의학 생각하면은 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의원이 없잖아요. 옛날에 다른 의학이 있었는데 지금 의학도 따르고 아무튼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는 그 기 뭐 그런 거 다 없었으면 한의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나 기술을 말하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그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고. 그래서 과학사나 기술사라는 것은 없고 사실은 과학과 기술, 인류학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미셸 그래서 세원은. 과학사, 기술사 이런 거를 그런 용어보다는 과학과 기술, 인류학으로 불러야 된다. 불러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군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과학, 역사, 기술, 하여튼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인간 관련된 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영역을 많이 넘나드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고 다양한 영역. 그래서 뭐라고도 불리냐? 그 사람을 소통의 철학자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소통의 철학자. 한 포인트였고 그리고 그 인생에 조금 나중에 집중했던 연구 주제가 있어요? 연구 주제가 있어요. 법하고 자연. 법과 자연. 그 사람 말에 그냥 놀랐던 거는 우리 법에 자연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법에 국제인지 뭐 한국법, 프랑스법 마찬가지 뭐 어떤 사람이 뭐 하면 금지다, 뭐 하면 헌법이고 뭐 하면 좋은 거다, 뭐 하면 나쁜 거다. 그런 법이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 뭐 하는지 뭐 어디 있어요? 나무가 뭐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 있어요? 없죠. 강이 뭐 하는 없잖아요. 그거 지금 뭐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나무랑 뭐 강아지랑 고양이랑 뭐가 달라요? 그래 기술, 과학 뭐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연 포함이잖아요. 자연 안에 우리가 자연 안에 있는 거죠. 자연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법에 자연이 없어요. 그거는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미셸 세. 왜냐면은 자본주의 만드는 오염을 막고 싶으면 자기 생각엔 그 꼭 법 절하게 자연이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법에 자연에게도 좀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맞아요. 그러려면 꼭 인간과 자연이 계약을 사인해야 돼. 그거 무슨 계약? 그 프랑스어 계약이 이름이 있어요. Le contrat naturel. Le contrat naturel. voilà. 일단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법을 바꿀 수가 있다. 그 contrat naturel 그래서 자연적인의 계약. 아무튼 뭐 자연적인 계약? 뭐 자연 계약인지 자연적인 계약인지 번역은 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그 인간과 자연 그 동시에 번영 목표 돼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동시에 번영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뭐 보면은 오염이 엄청 많고 뭐 CO2 요즘은 다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아무도 알죠. 뭐 물이 막 온도 막 올라가고 뭐 아무튼 알잖아요. 우리 그 자연을 번영하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으면 인간이 먼저 자기의 자연의 측면과 다시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과 다시 연결돼야 한다. 그렇게 물론 책 제목이에요. 그 Le Contrat Naturel. 그래서 다 읽으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동물이고 우리가 자연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거지고 싶으면 영원히 이렇게 거지고 싶으면 자연도 번영을 해야 돼. 자연도 같이 커지거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해치면서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다. 그래서 그 큰 생각이죠. 그때부터는 아마 그 오늘 친환경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되게 큰 영감이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수 있겠네요, 정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 뭐 물은 마시려면 오염이 없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법에 들어가는 게 뭐 첫 번째 사람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유럽, 미국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한평생 동안 그냥 우리의 현대 사회와 인생에 동떨어져 있는 것을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그 예를 들면 과학과 문학. 이게 생각하면은 문학은 완전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완전 성성세성이잖아. 근데 과학 반대잖아요. 그래서 절대 동일 포인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아니다. 연결이 있다. 이게 다 그 두 개 다 한 문화 안에 있어요. 그 문화는 그냥 TV, 영화 그 문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의원 있으려면 일단 기가 있어야 되고 기가 있으려면 그 시 옛날에 썼던 시인 있어야 돼요. 시인 있어야 돼. 아무튼 근데 하나 없으면은 그 둘 다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결이 있다.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밝게 생각해요. 긍정적인으로. 글을 많이 썼어요. 응? 긍정적으로? 이 단어 말하기 힘든데. 너가 긍정적인으로라고 했어. 뭐 인이지. 사람이니까.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글 많이 썼으니까 그때는 다른 철학자들 그 미셸 세어가 순진해 좀 빠졌다 이렇게 너무 순진하다. 뭐 그런 평가도 있었나 보네요. 그렇게 비판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좋아요. 왜냐면 철학자들이 대부분 일단 어려워.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은 그런 미래가 없다. 특히 2차 세대 대전 이후 철학자들이 다 발견한 게 없고 하여튼 다 어둡다 미래를 어차피. 근데 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정말 고령일 때에도 2014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Petit Poussette. 우화예요. 아. Le Petit Poussette. 아 그래요? 어떤 집에서 이렇게 도망가고 근데 집에 돌아올 수 있게 그 뒤에는 헨셀 앤 그레텔처럼 하얀 돌 이렇게 그냥 바닥에 놓는 거야. 바닥에 떨어뜨려 갖고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이 정도로 만드는 거구나. 아무튼 뭐 얘기하는 그러니까 뿌티푸셋라는 우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연결이 있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제목이라는 거죠. 이 책이 아니야. Le Petit Poussette 여자로 바꿨어요. La Petite Poussette. La Petite Poussette. voil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설명하는 게 사실 저도 들어박힌 바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한국말 제목으로는 엄지 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 되게 짧은 제목이네. 그러니까 나는 푸세트가 엄지 손가락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 엄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나 봐요. 맞아.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뭐 이제 사회에는 별로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우리 팟캐스트 듣지 마시고 큰 컴퓨터에서 들어보세요. 그 뭐 완전 뇌를 망친다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바보가 된다고 도 하고. 그런데 미셸 세흐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뭐 이렇게 반론을 펴면서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맞아요. 거를 이 책에서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꼰대들이랑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것도 2014년이면 이미 80대 정도 되셨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요. 뭐 이 책 읽고 싶으시면 읽기 쉬운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이제 좋아요. 이거는 번역이 돼 있습니다. 오 예.
아, 그리고 이분이 제일 중요한 책이 있죠. 에르메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5부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제목만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1부부터 5부가 있는데 1부가 에르메스 라 코뮤니카시옹. 네, 소통. 그리고 두 번째가 l'interférence. Voilà. 간섭. 한 번씩 다시 얘기해 주세요. 프랑스어 발음. La communication, l'interférence. l'interférence. 그리고 세 번째가 la traduction. La traduction. 번역. 번역. 네. 네 번째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la distribution. La distribution. 분포.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e passage du nord. Du nord-est. Le passage du nord-ouest. O-U-E-S-T. Oui. 아, 이게 웨스트예요? 오호. 그래서 이거는 서북 통행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네, 그래서 5가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되게 초창기에 쓴 거예요. 69년부터 80년까지 5부작으로 썼고 이때는 완전히 과학 철학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그게 많이는 없을 거고 중요한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네. 사회 어떻게 바꿨는지 그 생산 뭐 그런 거 그거 때문에 그리고 왜 좋아져야 되는지 그거 다 그 내용이죠. 하여튼 코트로 이동할까요 그러면? 저희 항상 하고 있죠. 라니베세 듀주에서 주인공이 했던 명언 저희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명언이 되게 많아요. 아, 뭐. 맹구 선생님이 엄선했어요. Ok, donc les citations de Michel Serres. 예이. 첫 번째로 제일 어려운 걸로 Il n'y a de mythe pur que le savoir pur de tout mythe. 그거 Il n'y a de mythe pur que le savoir pur de tout mythe. 그래서 이게 사실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말 장난이 아닌데 아무튼 pure는 뜻이 두 개 있으니까 그 두 개 사용하는 거고 약간 시적으로 썼으니까 번역하기 되게 힘드는데 그냥 뜻을 알려드리려면 가장 순수한 신화는 그 신화 없는 지식이다. 약간 모순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그 지식이 믿음이 없으면 지식이 없다.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과학이 그냥 아는 것이자 아는 진실이다. 그냥. 진실이라고 생각하죠. 뭐지 신화할 자리가 없다. 그거 잘못 생각하고 무조건 들어가요. 아까 한의원 또 아까 그런 거죠. 근데 뭐 한의원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뭔가 상상의 세계라는 것도 현실 세계랑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지금은 완전 자유 경제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기 많은 책을 보면은 다 자유가 중요하고 모든 물건의 시장 그 자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약간 그 방향이잖아요. 근데 물론 중국 가면은 다르겠죠. 그 반대니까. 아무튼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La prochaine citation. Le but de l'instruction est la fin de l'instruction, c'est-à-dire l'invention. L'invention est le seul acte intellectuel vrai, la seule action d'intelligence.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설명하면 좀 길어요. 근데 그냥 보면 딱 중요한 단어 2개가 보이네요. instruction, invention 이렇게 중요한 단어 3개 있어요. 그리고 instruction, invention 하고 intelligence. 그 3개예요. 그래서 교육의 그 instruction 교육이죠. invention 발명. 그리고 intelligence 뭐 지성.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총착점이다. 그거 뭐냐면 발명. 교육의 종착점이 결국은 발명이다. 그렇죠. 발명만이 진실한 지성 행위입니다. 사실은 다른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 한국어 뭐 제한이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물론 부모님한테서 뭐 사회한테서 아무튼 배우는 것은 교육은 배우는 게 있는데 배우는 거는 뇌를 필요 없다. 그냥 메모리만 있으면 돼. 근데 뇌를 쓰려고 하고 싶으면 자기의 지성을 쓰고 싶으면 그래서 발명이 생기다. 그래서 발명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에서 온 행동이다. 단 데서 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다음 시타션, 포션 시타션 연결되는 거예요. 네. 우리 다 아시죠? 그 je pense donc je suis.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voilà. 이거 데카르트. voilà. 그래서 미셸 세어 약간 다르게 말한 거예요. Je pense donc j'invente. J'invente donc je pense. Seule preuve qu'un savant travaille, qu'un écrivain écrit. 나는 그 생각해서 발명을 한다. 근데 발명을 해서 생각은 한다. 이것은 지식인이 일하거나 작가가 글 쓰거나 그것의 유일한 증거이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그 je pense donc j'invente 내 생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공부했는데 이제 진짜 내 뇌로 내 지성으로 이렇게 내가 발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발명이 만든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식인이 일하는 증거가 발명이죠. 그렇죠. 반대도 맞는 말이에요. J'invente donc je pense. 발명하니까 생각하는 증거예요. 그렇죠. 작가가 글 쓰는 것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작가가 글 쓰면은 새로운 세상 만들 거잖아요. 완전 상상인 상상은 딱 만들 거잖아요. 그거는 내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발명하는 세상을 내가 생각하기 덕분에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약간 그 데카르트 인식론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 같아요. 뭐 멀지 않죠. 뭐 멀진 않은데. 그 맞아요. 조금 더 멀리 가는 거죠. 좀 더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citation, la dernière citation. Polluer, c'est d'abord s'approprier. Pour ne plus polluer, il faut apprendre à ne plus s'approprier les choses. 이거는 완전 다른 주제예요. 네, polluer가 뭔가요? 오염하다. 오염시키다. 오염시키다. 오케이, 오염시키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여기는 approprier, s'approprier. s'approprier는 그 소유권을 가진다. 오염시키는 것은 일단 소유권을 가지다는 뜻이다. 오염을 안 시키고 싶으면 모든 것을 소유권을 갖지 않은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려면 만약에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어폰 있잖아요. 듣고 있으니까 뭐 헤드셋이나 뭐 이어폰 그거 뭘로 만들었어요? 뭐 플라스틱이죠? 그렇죠. 대부분 플라스틱, 있고, 안에 뭐 금속도 커퍼 있겠죠. 있고. 뭐 무슨 메탈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산 보세요. 바다 보세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플라스틱에 없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그래서 땅에 있는 기름, 그 석유를 어떻게 사용해서 나도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사용해서 물도 필요하겠고 뭐 아무튼 많이 필요하는 건데 그 다음에 뭐 모양을 바꾸고 뭐 케미컬도 바꾸고 막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플라스틱만 만들면 색깔도 없고 그 이어폰 스피커도 안 만들었고 블루투스도 안 만들었고 하나도 안 만들어서 그냥 플라스틱만 만들었어. 그거만 만들려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 석유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 어디서 온 거야? 그 땅에서 오는 거죠. 그 땅이 누구 거예요? 우리 모두일 거? 지구 거 아닌가? 지구 거죠. 네. 아니, 지구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사람이 이 석유 내 거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가져가고 변하면서 오염이 생긴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보낸다. 그냥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자연으로 이렇게 버린 거야. 그래서 오염 안 하려면 물론 우리가 요즘 자동차 안 타도 되고 뭐 온도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 뭐 맞아 그렇게 우리 다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철학 레벨에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자연을 아니면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해야 돼. 근데 이미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다시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다시 생각 안 하기는 배워야 된다. 잊어버렸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서울 사람들이
축구 경기가 있어. 서울, 부산. 그럼 부산 가야지. 어떻게 갈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갈 거죠? 5시간 안에 꼭 부산 가고 이렇게 경기 보고 돌아온 거죠? 그 자동차는 누구 거예요? 뭐 운전자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에 있는 의자, 뭐 옷감 같은 거 있고 아니면 플라스틱이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안에 있는 플라스틱, 자동차 안에 있는 엔진 오일, 뭐 아무튼 모두 게 다 바퀴, 타이어, 러버, 뭐 아무튼 메탈 다 있잖아요.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내가 샀으니까 내 거라고 차주는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우리 룰을 만들었어. 우리가 우리 거 믿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 사실. 미셸 세크는 완전히 그 자본주의 자체, 그 시스템 자체에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결국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 차 만약에 내 거다. 근데 부산 가려면 고속도로 가야 되잖아. 뭐 국도로 가도 상관없이 일단은 어떤 길로 가야지. 그 길은 누구 거예요? 그 길은 뭐 나라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회사일 수도 있지. 뭐 나라마다 다르지. 근데 진짜로 땅 위에다가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푹 넣는 건데, 근데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누구 내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미 누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자연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자연을 번영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주인 다 주인이다. 그 생각부터는 바꿔야 된다. 아, 그 자연 법이 없다고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건데 인도에서 어떤 강이 있었어요. 많아요. 응? 아, 근데 그 강은 정말 너무 막 오염이 심해지고 있어갖고 강에다가 인간의 권리를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강은 인간으로 이제 그 트릿 해준다? 인간이라고 생각을 인간처럼? 하고 인간처럼. 그래서 강을 막 이렇게 더럽게 하거나 이런 걸 완전히 다 범죄로 이렇게 하는 좋아요. 게 있었는데 내 생각엔 좋아요. 미셸 세크가 좋아했을 것 같네요. 아마 이 책부터는 아마 그 생각 나올걸? 아니면 인도 뭐 어떤 종교인지 어떤 문화인지 이렇게 그런 자연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는 과학으로 법으로 다 우리가 인간 만드니까. 그러니까 황건우의 강이 있었고 겐지스 강 유명하잖아요. 겐지스 강. 아, le Gange. Ah oui, en français, le Gange. 두 개의 강이 되게 중요한 거지. 오염시키면 사람을 이제 뭐 때렸을 때랑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좋다. 난 좋다. 삼성이 배워야 된다. 아무튼 오늘까지 뭐 되게 어려운 대화했긴 했는데 근데 뭐 저희가 이해하는 것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뭐 피드백 들어보자. 네. 일단 피드백 들어보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는 최근에 죽었고 일단 생각이 깊었으니까 자연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이렇게 계속 말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눌 이야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자르다니 베세크는 오늘은 못하겠네요. 못하죠. 네. 어떻게 명복을 빌을 때 어떻게 하나요? 면복? 뭐 잘 가시라는 말? 뭘 어떻게 해요? 뭐 그 사람은 못 듣는 말인데 있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런 게 없나 보다. 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일단 생각이 안 나. 다음 주 얘기해 줄게요. 생각나면. 그럽시다. Au revoir, Michel. 네. Au revoir, Michel. Bon voyage. Bon voyage. 좋다. 그거 좋아? 오케이. Bon voyage. Bon voyage. Bon voyage, Michel. 내 아빠 미셸 똑같은데. 미셸 되게 많은 이름이죠. 그때 꽤 많이 썼다. 네, 그러면 오늘 l'anniversaire du jour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지 인스타그램 알아보시고 다시 한 번만? 만약에 우리 이야기 안 했던 그 미셸 세어의 생각이 알고 있으시면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면 댓글 같은 걸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뭐 해야 되죠? 징글? l'anniversaire du jour c'est fini. 네, 그럼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Oui. 네, 인스타그램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 네, FRANCAIS 디헤드바 9
네, 숫자 9이고요. 네, 많이 들어오셔서 그 녹음 내용 복습도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민구 프랑스어 수다 입니다. 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À bientôt les enfants. 비스